자, 그럼 이제 11번 문제부터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값을 주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은 양변 제곱해서 풀어본다고 얘기를 했었죠. 제곱해서 풀어본다. 자, 그런데 조건에서 과연 그것이 필요한가 확인해 보시면은 자, 요거 통분해 보도록 합시다. 참 통분이 아니라 탄젠트를 갖다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 이렇게 해서 배웠었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그럼 탄젠트의 역수는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라고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통분을 하게 되면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제곱의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세타가 되잖아, 그지? 그런데 분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나와? 그렇죠, 1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이라고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구하고자 하는 게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되는 거니까 자,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자, 빠르게 정리할게요. 1 더하기 2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자, 이쪽도 제곱하면 4분의 6, 그럼 2분의 3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1 넘어가면서 2분의 1이 되고, 양변 2로 다시 한번 나누면은 4분의 1이 되겠죠. 그것의 역수니까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다음 함수의 주기와 최대값 최소값을 갖다가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되겠지, 그지? 자, 먼저 y는 뭐 a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될 거고, 자, b에 x-m에 자, 더하기 n의 꼴, 이렇게 이제 표현됐을 때, 자, x의 개수가 뭘 결정하겠다? 자, 주기를 결정하겠다. 자, 주기를 어떻게 결정하면 되냐면은 원래의 함수의 주기가 있잖아, 그지? 그것을 갖다가 b로 나눠버리면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m값과 n값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x축, y축에 평행이동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a라는 값은 자, 어디다가 치역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예를 들면 사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잖아, 이렇게, 그지? 그런데 그 앞에 a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a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 a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이제 풀릴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물론 거기서 이제 y축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뭐 더하기 n이라는 게 이렇게 붙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선 더해진 값은 딱히 없고 x의 개수도 1이 되는 거니까 자, 주기는 그대로 2파이가 될 거고, 자, 사인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 3 곱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y는 3보다 작거나 같아. 자,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3, 최대값 3. 자, 요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코사인 4분의 x. 자, 그럼 4분의 1 곱하기 x가 되는 거니까 주기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원래 2파이였고 그것을 지금 4분의 1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니까 주기는 8파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연산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주기는 8파이가 되고, 자, 그 다음 코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와 2 사이, 거기다가 1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y는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2 코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지, 그지? 거기다 1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 코사인에 더하기 1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최대값은 3. 자,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3번으로 넘어갑시다. 13번으로. 자, 어느 건물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경사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경사도가 19분의 1이 되도록 할 때 삼각함수 표를 이용해서 지면과 경사로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약 몇 도인지 구해라. 자, 이 문제는 조금 애매하긴 하네, 그치? 왜 그러냐면은 삼각함수 표를 갖다 보라고 그랬는데 표를 갖다 지금 넘기기는 좀 그렇고, 요거는 우리 그 수업 시간에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뭐 정답을 일단 얘기하자면은 한 3도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경사도가 19분의 1이 된다. 경사도라고 하는 것은 수직거리를 수평거리로 나눈 값이다. 자, 이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여기가 지면이 되잖아, 그지? 지면이 되고 그 다음에 경사로라고 하는 게 자, 이렇게 나오겠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경사로의 적절한 아무 지점이나 하나 잡아서 지면에 수선의 발을 갖다 이렇게 내려봐. 수직이 되도록. 그러면은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보이지, 그지? 이 직각삼각형에서부터 생각하는 건데, 자, 경사도의 정의가 수직거리를 수평거리로 나눈 거다. 이게 바로 수직거리야. 얘들아, 요 길이 있지, 그지? 이 길이가 수직거리를 의미하는 거고,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가 수평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사실은 이런 말도 정의해주지 않고서 이제 경사도를 갖다가 구해라. 그냥 뭐 당연히 알겠지. 이게 전제야, 사실은. 수직거리, 수평거리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이게 이제 출제자 의도라고. 그런데 이제 사실 이걸 파악 못하는 애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설명해 준 거야. 이게 수직거리, 이게 수평거리. 그래서 수직거리를 수평거리로 나눴다. 자, 얘를 A, 얘를 B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경사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A분의 B를 의미하는 거라고. 수직거리를 수평거리로 나눴다. 그러고 봤더니 결국에는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볼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가 세타 몇 도가 될까를 구하는 건데, 여기가 A, B였잖아. A분의 B는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탄젠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19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세타를 삼각함수 표를 이용해서 찾아라. 그러니까 삼각함수 표에서 탄젠트 값을 갖다가 봐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걸 갖다가 찾으면은 뭐 3도가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거고. 자, 요 내용 설명만 기억하세요. 이걸 이해해야 돼. 수평거리, 수직거리가 뭔지만 이해하면 돼. 자, 14번, 15번 문제 연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방정식과 부등식의 문제인데, 방정식, 부등식 문제는 첫 번째, 복잡하면 치환을 해라. 자, 치환할 때는 언제나 범위라는 것을 새로 구해준다. 자, 두 번째, 참 복잡하다라고 하는 게 뭔지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자면은, 지금 여기서는 x가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갔잖아, 그지? 얘네들은 전부 다 복잡하지 않은 형태야. 그러니까 1번 과정은 무시하셔도 돼.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사인에 2x-3분의 파이는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그러면 얘가 x가 아니라 좀 뭔가 복잡하지, 그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세타로 치환하겠다, 이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이따가 문제 나오면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특수각.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특수각을 갖다가 먼저 찾아라. 이게 두 번째 내용이 될 거고. 자, 세 번째는 뭐가 될 거냐면은, 자, 세 번째는 주어진 기본 그래프를 갖다가 그리자. 평행이동해가지고, 원래 출제 의도상으로는 그래, 교과상의 의도로는 평행이동해가지고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그 값에 맞는 조건에 맞는 어떤 값을 갖다 찾아내라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평행이동된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그래프 가지고 우리는 해결하겠다. 자, 문제 통해서 이제 확인시켜 줄 거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특징인 주기와 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겠다. 주기와 대칭성을 이용하겠다.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사인 코사인이 섞여 있잖아. 그러면은 제곱이 아닌 1차꼴의 모양을 다 맞춰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모양은 1 빼기 코사인 제곱의 세타, 이렇게 바꿔주란 얘기지. 그러고 봤더니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사라질 거고, 이 코사인은 1. 그러니까 결과는 코사인 x가 뭐가 되겠다? 그렇지, 2분의 1이 되겠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코사인의 그래프.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 여기까지가 2파이가 되겠죠. 물론 2파이는 포함 안 하고, 그 다음에 0은 포함하고. 자,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y는 2분의 1. 자, 그러면은 특수각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코사인 2분의 1 되는 거. 그렇지, 3분의 파이지. 자, 그럼 이 길이랑 이렇게 해서 이 길이랑 똑같으니까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 그럼 얼마가 돼요? 3분의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그렇죠. 5파이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5파이가 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서는 우리 sin x로 묶어내자. 자, sin x로 묶어내면, 자, 루트 2 sin x에 더하기 1. 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따라서, sin x는 0이 되거나, 또는 sin x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두 개 방정식을 하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동시에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의 그래프 이렇게 해서 그려지는데, 자, 2분의 파이가 될 때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가 될 때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여기는 파이, 여기가 2파이, 2파이는 포함 안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먼저 사인이 0이 되는 경우, 사인이 0 되는 경우는 0하고 파이가 있겠지, 그지? 2파이는 포함이 안 되니까. 그래서 x는 0 또는 파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는, 자, 이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면 되는데, 자, 먼저는 루트 2분의 1이 되는 특수각을 먼저 찾아주면 돼.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치? 4분의 파이. 자, 그랬을 때, 아유, 그림을 좀 크게 그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봅시다. 지금 이 부분의 거리 있지, 그치? 그거하고 얘하고 지금 길이가 같아. 그 다음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이 거리도 똑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연두색으로 표현해 이 거리가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더 갔으니까 4분의 5파이가 하나 나올 거고, 자, 또는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돌아왔으니까 4분의 7파이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답을 찾아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15번 문제 또 같이 해결하도록 합시다. 자,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일 때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자, 그러면은 먼저 사인의 그래프 주어진 범위에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사인의 그래프는 주어진 범위에서, 자, 이렇게 그려지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자, 그러면은 2분의 1이 되는 x 값이 얼마냐면은 6분의 파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원점 대칭이니까, 아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자, x 값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래서 그 사이에 있도록 하는 x 값을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6분의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답을 이렇게 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탄젠트의 그래프도 그리고 시작을 합시다. 자, 탄젠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점근선이라는 것을 갖는다. 그지?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고, 자,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와서,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1보다는 작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지? 자, 1, 여기가 1이 아니고, 자, 1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럼 탄젠트가 1이 되는 x값은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다. 그러면 루트 3이 나오도록 하는 탄젠트는 3분의 파이잖아, 그지? 근데 원점 대칭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4분의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8점 문제. 자, 여기도 역시 뭐 크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둘레 길이가 16인 부채꼴. 그러면은, 자, 부채꼴을 갖다가 그리는데, 둘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중심각을 세타 라디안, 반지름 길이 r이고 호의 길이 l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자, 그럼 둘레 길이 16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반지름 2개랑 호의 길이를 더해서 16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러면 그리고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 이렇게 얘기를 해.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 사실은 이미 2라디안 그러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자, 일단은 그 조건에 맞게, 의도에 맞게 좀 풀어볼게요. 자, 넓이라고 하는 걸 표현해라. 그러면은, 자, 넓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에 r제곱의 세타 또는
2분의 1의 r 곱하기 호의 길이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r과 l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관계식을 이용하겠다. 자, 그래서 문자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l은 16-2r 이렇게 바꾸는데 이것이 양수여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r 값은 8보다 작아야 되는데 r 값 자체도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0과 8 사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렇게 범위를 제한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따라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반지름 곱하기 16-2r.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r 값의 범위는 0과 8 사이에 놓이게 된다. 자, 그랬을 때 얘는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가 r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 s축이 되고 그 다음에 r축과 만나게 되는 r값은 0하고 8이 된다. 자, 그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끝나겠지. 그치? 자, 이차함수니까 대칭축 어디가 되겠다? 절반. 그렇지. 4가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r이 얼마가 될 때? 그렇지. 4일 때 뭐가 된다? 넓이는 최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r값에다 4 집어넣고서 사실은 넓이 금방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자, r값이 4가 된다. 반지름 길이가 4가 되면 호의 길이 l은 얼마가 될까? 4 집어넣어봐. 그렇지. 8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세타가 되는데 반지름이 4잖아. 따라서 중심각의 크기는 2라디안이 된다. 2도가 아니야. 2라디안이 된다. 요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2차 함수로 풀어갈 수가 있겠다. 꼭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요것도 이제 시험에 워낙이나 자주 나오는 형태 문제인데, 자, 빠르게 주기부터 찾자가 핵심이 됩니다. 주기부터 찾자 그러면은 처음의 모양으로 돌아오는 자, 그 구간의 길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니까 빼보세요. 8분의 20파이. 그지? 그럼 4로 나누면 2분의 5가 돼. 5파이가 바로 주기란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2분의 5파이는 원래 코사인의 주기 2파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나눴다? b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지? b. 그지? x앞의 개수. b값도 또 양수니까 절대값 붙일 필요 없고. 따라서 b는 뭐가 됩니까? 5분의 4가 되겠죠. 5분의 4. b는 5분의 4. 자, 이쪽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 그냥 두도록 합시다. 왔다 갔다 정신만 사나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최소값을 가지고서 또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최대값은 3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된 거죠. 이렇게. 그지? 자, 코사인 값은 원래 마이너스 1과 1 사이. a를 곱했으니까 a도 양수.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거기다 얼마 더했냐면 d를 더했지. 그지? 그래서 더하기 d, 여기도 더하기 d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자, 연립합시다. 두 식을 더해버리면 2d는 2가 될 테니까 따라서 d는 얼마가 될 거고 1이 되고 d가 1이 되면 a는 얼마가 돼요? 그렇지. 2가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a값과 d값을 구할 수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는 이때 특정 함수값이나 절편 같은 것들을 좀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x에다가 0을 갖다 대입했을 때 y를 보자. x에다 0 대입하면은 자, a값은 2였고 코사인에 b는 5분의 4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4c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d값은 1. 그래서 얼마냐면 이게 1이라는 거지. 그지? 자, 따라서 코사인 마이너스 5분의 4c는 0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C값은 0과 파이 사이에 있다고 그랬어. C값은 0과 파이 사이. 자, 그럼 얘가 가능한 값이 뭐가 있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거꾸로 가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지? 그것들 중에서 이렇게 해서 매칭 시켜가면서 C값이 이 범위에 들어오도록 하는 걸 찾으면 돼. 자, 먼저 얘랑 같아진다라고 해볼까? 그럼 마이너스 5분의 4 곱하는 거잖아.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4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5분의 6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5분의 6이니까 5분의 6 파이니까 참 파이가 파이보다 커져서 안 되겠다. 그지? 자, 이런 값이 되면 어때? 이런 값이 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4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니까 C는 5분의 2파이. 별 문제가 없지, 그지? C는 5분의 2파이. 자,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가 되면 부호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역시 안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C는 5분의 뭐가 된다? 아니지. 아이고, 참 잘못 구할 뻔했네. 선생님이 연산을 엉망으로 했어요. 자, 마이너스 5분의 4C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플러스가 되는 거고 C는 8분의 10이 되겠지, 그지? 아이, 뭔 소리야. 자꾸 8분의 5파이, 그지? 8분의 5파이. 참, 미안합니다. 8분의 5파이. 자, 이해됐죠? 자, 요런 식으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또 18번 문제 넘어갑시다. 3문제 남았으니까 얼른 끝내보도록 하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줬다. 그러면은 자, 빠르게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기본적인 내용이고, 만약에 얘네를 해결이 안 되면은 그 다음번에는 2차 함수로 이제 옮겨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근의 합과 곱을 갖다가 구해냈지.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네. 이런 거 보이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렇지, 제곱해라. 자, 제곱하면 1 더하기 2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A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방금 얼마였어? 마이너스 A제곱, 그지? 자, 그러면은 A제곱 반대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A제곱이니까 A제곱은 3분의 1이 되겠지, 그지? 따라서 가능한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또는 3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이거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 그지? 기본적인 원리만 알고 있으면.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봅시다. 자, 19번 문제는 이것도 각을 바꾸는 문제가 되는데, 아까 얘기를 했죠. 지금은 사인이니까 사인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은 사인에 어떻게 되는 거야? 90도 곱하기 짝수홀수에 따라서 모양 결정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따라가고, 그지? 그 다음에 자, 이것이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서 사인의 부호를 결정한다,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전부 다 제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호 신경은 안 써도 돼. 알겠지? 제곱하면 항상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부호 신경 안 써도 되고 바꾸기만 합시다. 얘들아, 사인의 89는 지금 90 빼기 1이잖아. 90도 곱하기 홀수니까 코사인으로 바뀌고 1 따라오겠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 됩니다. 자, 얘는 또 어때? 90 빼기 2, 90 곱하기 홀수니까 코사인으로 바뀌고 2 따라오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1하고 89, 2하고 88 쭉 짝을 짓다 보면은 짝이 없는 애가 하나가 있지, 그지? 그게 누구예요? 사인 제곱에 45도가 되겠지. 얘만 짝이 없지. 그러니까 총 44개의 쌍이 있으니까 44 더하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제곱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89. 자, 이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되는 거야. 자,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얘들아 확인 좀 하시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 자, 마지막 문제 해결하도록 합시다. 코사인 x가 사인 x보다 작다를 풀어라 그러면 두 그래프를 동시에 좌표 평면에 그려주면은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냐? 있긴 있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인 코사인 정도니까 변형된 게 아니니까 그냥 그리는 게 제일 빠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간격이 안 맞네. 자, 여기가 파이, 2파이, 여기 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표시를 따로 하진 않을게. 코사인의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그릴 거고, 자, 사인의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그릴 거야. 자, 코사인 그래프를 먼저 그리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그려지게 될 거고, 자, 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와서,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y는 사인의 x. 그래서 누가 더 크게? 사인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 파란색이 위쪽에 있는 공간, 파란색이 위쪽에 있는 것은 이 점부터 시작해서 이 점까지 요 사이가 되겠지, 그지? 자, 1사분면에서 사인 코사인 만나는 점이 4분의 파이. 자, 대칭성을 이용하면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지? 4분의 5파이. 그럼 끝났네, 그지? x는 4분의 파이보다 크고 4분의 5파이보다 작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건데, 다른 방법을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나누자는 얘기야. 코사인 x가 0보다 클 때랑 코사인 x가 0보다 작을 때 양변 나누잖아. 자,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면 탄젠트 x는 1보다 크다가 되고, 두 번째는 탄젠트 x가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로 풀어갈 수가 있는데, 말 나온 김에 끝까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여기 2분의 파이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점근선이고, 여기 2파이 이렇게 해서 끝나고, 자, 탄젠트의 그래프. 자,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럼 코사인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몇 사분면을 말하는 거냐면 1사분면하고 이렇게 표시하자. 코사인 0보다 크다 그러면은 1사분면하고 4사분면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지? 코사인 0보다 작다는 얘기는 2사분면과 3사분면이니까 이 부분이 되겠지. 이렇게. 그지? 2사분면, 3사분면이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다는 얘기야. 이 범위. 아시겠죠? 자, 그때 탄젠트가 1보다 크다. 자, 노란색에서는 탄젠트가 1보다 큰 위쪽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4분의 파이를 의미하겠지. 이렇게 4분의 파이. 이해되죠? 그래서 4분의 파이보다 크고. 이해되지? 그 다음에 사실은 2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야 돼. 이 점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2분의 파이를 대입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는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여기 0이고 여기 1이니까 성립하는구나. 그래서 집어넣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범위에서는 1보다 작다. 자, 여기가 4분의 5파이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작은 이 범위. 그렇지. 그 다음엔 없어. 그 다음에 1보다 큰 거 없어. 그러니까 원래는 4분의 파이보다 크고 x가 2분의 파이보다 작다. 근데 2분의 파이 포함됐으니까 한꺼번에 포함해서 어디까지? 4분의 5파이까지. 이렇게 해서 같은 답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이 본 것처럼 코사인의 부호와 범위를 나누어 가지고 푸는 것보다는 뭐가 더 편해? 한꺼번에 그리는 게 더 빠르고 편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자, 풀이를 마치도록 합니다.